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이 2대0으로 상주를 꺾고 9개월 만에 드디어 홈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유상철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는데요. 팽팽하던 경기는 후반 유상철 감독이 잇따라 투입한 문창진과 케인대 선수가 나란히 득점을 하며 홈 승리라는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이번 승리로 자동 강등은 피했지만 잔류 여부는 경남과의 최종전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얘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애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손철민 해설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현애 기자가 저번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주 예상을 잘 하셨어요. 2대0 예상. 직접 가서 보셨죠? 네,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일단은 네. 지난주에 예상할 때 제가 2대0으로 인천이 이기고 케인대 선수가 뭐 골을 한번 넣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다 맞았어요. 아. 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지켜보면서도 좀 놀라웠던 경기였고 비가 정말 분무기가 뿌리는 것처럼 그렇죠. 왔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뭐 관중들도 굉장히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경기였는데 거의 뭐 12,000명에 가까운 관중들이 들어차서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빌면서 인천의 승리를 기원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경기였습니다. 9개월 만에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원래 이제 그 팬들이 항상 홈에서 승리를 하면은 승리 기념 사진을 선수들과 찍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찍을 때 장래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걸 혹시 이거 까먹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짜 오랜만에 승리였잖아요. 네. 정말 이날 뭐 인천 팬들과 인천 선수들에게는 뭐 최고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관람을 했는데 또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 너무 시작 전부터 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인천이 그날 경기에서 많은 걸 거둔 것 같아요. 유상철 감독이 부임하면서 홈에서 첫 승리도 거뒀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강등도 피했잖아요. 네. 그리고 케인디 선수가 또 첫 골을 넣었어요. 아주 뜻깊은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날 저는 경기를 반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빌면서 그 전날도 그랬고 이렇게 모든 경기장에서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비는 네. 박수 세레모니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뜻깊은 행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박수를 치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경기 좀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문창진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을 때 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내가 경기를 보는 건지 이게 눈물을 보는 건지 모를 정도였는데 다행히 또 케인대 선수가 마수거리 골을 아주 멋지게 넣어줌으로써 또 박장대소하게 그 케인대 골에는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유상철 감독보다 케인대보다 저는 너무 많은 걸 얻은 정말 9개월 만에 값진 승리였습니다. 네. 그날 경기도 경기였지만 이제 지금 최자망 투병을 하고 있는 유상철 감독에 대한 팬들의 뭐 관심, 격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기자석에서 밑을 이렇게 보니까 유상철 감독님이 감독석에 안 앉고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선수들을 막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네. 좀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유상철 감독은 뭐 어떤 뜻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했을까요?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앉아서 비 안 맞고 좀 이렇게 지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걱정이 들었는데 유상철 감독이 이 정도 비는 내가 좀 따뜻하게 입고 하면 괜찮다.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좀 뛰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유상철 감독이 그렇게 서 있으면 주변에 다른 코치들도 같이 와서 좀 비를 맞아주면 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규정상 한 명만 나와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은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유상철 감독은 경기 전부터 정말 나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와 같은 병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꼭 이거를 이겨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상대팀 감독이었던 이제 김태형 감독도 유상철 감독이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중이 경기 전에 기립해서 30초간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유상철 감독에게 이제 큰 힘을 못했는데 이날 경기장에서 보니까 유상철 감독을 응원하는 그런 뭐 팻말을 만든 뭐 어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상철 감독의 그 상징적인 번호가 6번인데 그 6번이 달려있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가지고 와서 유상철 감독을 응원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유상철 감독이 분명히 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유상철 감독의 어떤 직접적인 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또 감동이었고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유상철 감독이 기적이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근데 기적도 역시 준비한 자에게 돌아온다는 아주 명언을 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유상철 감독의 인터뷰 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날씨도 구린데 선수들이 조금 바빠서 이런 거 골이 안 나왔고 조금 그런 경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교체 이후에 득점까지 나와서 조금 더 활기 있는 경기로 좋은 결과를 또 하면서 마지막 경기 가져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기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기적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이 기간 동안에 선수들이 많이 또 준비를 했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결실함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카메라에 이제 습기를 닦지 못해서 조금 뿌연 모습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상주가 1군을 내세우지 않고 1.5군 뭐 사실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선수들을 좀 내보내게 했습니다. 동기부여가 사실은 뭐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좋지 않은 시각을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 부분은 네. 그날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절대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태환 감독도 앞서 얘기했지만 자기는 그날 베스트 컨디션의 선수를 기용할 뿐이지 무슨 뭐 남의 이런 걸 한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눈에 밟혔던 선수가 김건희 선수예요. 네. 그 선수는 이게 뭐 봐주고 이런 얘기를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인천 수비진을 유린하면서 오히려 저는 어떤 동점골, 뭐 어떤 상주의 골이 터질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또 전반전에는 상주가 오히려 골대를 강타할 정도로 오히려 인천이 전반전에 되게 못했어요. 그 얘기는 상주가 굉장히 준비를 잘한 대로 인천을 잘 공격 작업을 수행했거든요. 글쎄요, 봐준 건 정말 우리 모든 관객들이 양팀 선수 22명을 네. 잘 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할 정도로 좀 거칠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파울 수를 좀 제가 봤더니 네. 상주가 21개나 했어요. 네, 네. 인천은 6개밖에 안 하고 네. 경고도 2개나 받고. 네. 그래서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직접 봤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상주의 플레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K리그에 봐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과거에 예전에 네. 뭐 전기리그, 후기리그를 나눴을 때는 전기리그의 우승팀들이 후기리그에 좀 힘을 빼고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네. 상주도 그러니까 서로의 조금 목적이 다를 뿐이지 왜냐면은 이게 무슨 뭐 상주 선수들은 뭐 승리 수당이 없지만 뭐 휴가라던가 또 이런 또 나름대로 혜택이 그렇죠. 있거든요. 분명히 이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에서 뛰었던 선수지만 진성욱 선수도 굉장히 최전방에서 예리했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선수도 후반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또 인천의 골문을 위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선수들의 스쿼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윤빛가람 선수가 제대를 하고 해서 약간 좀 뭐 과거보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주로서는 지금 가진 최선의 전력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뛰었던 류승우 선수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상주도 가진 전력을 100% 다 발휘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거친 플레이를 펼치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장 안에서는 뭐 스포츠 선수들이 봐주는 게 없죠. 경기 이후에는 뭐 서로 친구, 동료고 선후배이긴 하지만 경기 얘기를 좀 해보면 전반전에 좀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뭐 유상철 감독의 승리를 좀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 선수들, 뭐 관중들 다 갖고 있었는데 조금 답답했거든요. 전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경기만 딱 놓고 보면 네. 그냥 인천입니다. 이게 여기서 답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천은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마침표 잘 못 찍고요. 네. 골대 앞에서 홈런하고 다 날려먹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히 상주의 예리함을 잘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특히 수비 라인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네. 그날 분호자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재성과 조합을 했는데 괜찮은 조합을 보였어요. 또 곽혜성 선수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크로스 또 도움할 정도로 좋은 크로스도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전반전에는 이 상대의 수비 조합을 뚫지 못하는 인천의 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천을 욕하면 안 됩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상주의 날카로움을 잘 막은 전반전. 그래서 전반전 또한 인천 수비수들은 칭찬받아야 되고 또 후반전은 더없이 또 칭찬받아야죠. 그래서 인천은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잘 두 골을 넣으면서 좋은 경기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전은 이제 그 무고사 선수가 굉장히 혼자 네. 고립돼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상주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공격할 때는 4백인데 네. 수비할 때는 5백으로 아주 빨리 전환하면서 인천이 조금 틈을 못 찾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고사 선수가 고립이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무고사 선수가 고립되는 와중에도 볼 키핑을 잘 하면서 그렇죠. 측면으로 좀 내주는 것까지 잘 됐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정동윤 선수나 뭐 그다음에 또 곽혜성 선수, 그다음에 뭐 김호남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문전까지 크로스 장면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무고사 선수가 좀 고군분투했지만 좀 조직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주가 이 측면 공격이 역습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 인천에 있던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다가도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생각했던 것만큼 좀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뭐 뭐니 해도 유상철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다. 정말 그날 감독이 자기가 교체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렇게 기분 좋다고 하는데 2명의 교체 선수가 둘 다 골을 넣었어요. 이날 유상철 감독의 용병술 어떻게 보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특히 문찬진 선수가 그동안 처음에 연착륙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동안 계속 다운되는 폼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한 2번의 슈팅을 이렇게 날리면서 네. 약간 좀 화가 났어요. 교체 선수로 와서 이렇게 임팩트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3번째 만인가 무고사와 기가 막힌 연계 플레이를 해서 무고사가 내준 볼을 집중력 있게 그렇죠. 골문을 갈랐을 때는 제가 그때 또 2번 우째 울음이 터질 정도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거는 인천이 승리를 가는 첫걸음도 좋지만 침체하고 있던 문창진이 포효할 수 있게 해준 골이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북받쳐 올라서 기쁘게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 것 같은데 눈이 빨개졌어요. 상상하면 자꾸 이렇게 몰입이 네, 돼서. 그때 감동이 네. 우리 손철민 해석 얼굴로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날 또 하나의 기쁨은 이제 케인대 선수. 네. 케인대 선수 그동안 골 소식이 없었는데 네. 아주 멋진 골을 냈어요. 네. 이게 이제 첫 골인데 한 3골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예술적인 골이었죠. 그리고 유상철 감독이 늘 경기 전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케인대 선수 이야기가 나오면 살짝 미소를 좀 지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워낙 이제 또 캐릭터도 독특한 선수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케인대 네. 선수가 가슴으로 받아서 아. 이거를 정말 다이렉트 터닝 그렇죠. 슈팅으로 기록을 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는데 경기 끝나고 유상철 감독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창진이 골보다 이 케인대 골이 훨씬 더 좋았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지금까지 한 골도 못 넣었던 선수인데 여기서 분명히 부담감을 덜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인대 선수가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한 골로 그런 마음고생을 술술 털어내는 골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몸놀림이 되게 좋았어요. 문창진 선수도 케인대 네. 선수도 조금 일찍 투입했으면 더 빨리 골이 나오지 않았을까. 교체 타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전반전에 좀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실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상철 감독은 분명히 후반 막판에 대해서 뭐 케인대 선수라든가 문창진 선수를 투입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좀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잘 지켜냈던 모습을 봤을 때 교체 타이밍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창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 유상철 감독이 상대 팀이 조금 지쳐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휘저어줘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대로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이날 수비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수비는 일단 클린시트입니다. 결과적으로도 100점짜리 수비를 해줬습니다. 일단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네. 부분에서요. 특히 이재성과 분호자 조합은 정말 이거는 낯선 조합인데 네. 다음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경남전이거든요. 네, 네. 이재성과 짝을 이루던 여성애가 나와야 되는데 경남에서 임대원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을 또 김정호나 이재성 짝을 누구를 찾을까 했는데 분호자하고 상주전에서 이렇게 합을 맞춰놓으면 이제 경남전에서는 이제 천군만마죠. 둘의 호흡을 실전에서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네. 아마 정남전에서는 또 어렵지 않게 경남을 좀 잘 막을 수 있지 않는 그런 답안지를 미리 좀 본 유상철 감독의 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도 너무 잘해줬던 유상철 감독의 한 수였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유상철 감독이 한 수 건너본 아주 좋은 그런 포메이션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분호자 선수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네, 분호자 그렇습니다. 선수 예. 플레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이 이재성과 분호자 선수의 조합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보고 싶었는데 올 시즌에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성 선수가 장기 부상이었고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분호자는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성 선수가 복귀할 시점에 또 분호자가 또 장기 부상을 당해서 이 두 선수가 한 번도 합을 맞춰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즌 막판에 돼서 이 두 선수가 이제 첫 조합을 맞춰보면서도 굉장히 호흡이 좋았고 특히나 분호자 선수가 굉장히 타점 높은 헤딩으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물론 발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뒷공간을 허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경남전에서는 분명히 제리치가 나올 거고 이제 제리치를 막기 위해서는 분호자 같은 큰 선수가 필요한데
이 상주전을 통해서 이재성 선수와 분호자 선수가 호흡을 잘 맞췄고 분명히 상주전에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같은 날 이제 경남이 졌으면 뭐 저희가 잔류가 확정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경남이 또 이겼어요. 다음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남전인 것 같은데 먼저 그 경남이 성남전과 했죠. 그 네. 당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정보를 미리 받지 못해서 막 이제 제가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문자로만 봤는데 네. 저는 막 이제 땀이 나가지고 막 긴장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결과지가 이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되게 원망을 했어요.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떤 작가님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재밌게 쓰시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네. 정말 긴장을 했는데 이제 유상철 감독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경남이 어땠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경남전 경기를 보고 우리가 더 잘해야지 혹은 경남전이 졌으니까 우리 좀 느슨하게 해야지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전에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경남전에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고경민 선수라든가 김효기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만 해야지 경남의 어떤 이런 결과지 경남의 플레이 글쎄요 그걸로 공부만 해야지 그걸로 마음을 놓거나 마음을 뭐 흐트러뜨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얄궂은 운명입니다. 네. 누가 쓴 진짜 어떤 작가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비기기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경남 무조건 이겨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이 유리하긴 한데 네. 자 경남을 이기기 위한 뭐 비책 공략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방심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에서 비겨도 된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발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비적인 안정감을 좀 꽤 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제 후반전에 이제 한 번의 뭐 실수라든가 집중력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경남도 최근 들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가 이번 성남전을 통해서 반전을 했고 그리고 제리치 선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번에. 뭐 김효기 선수의 뭐 득점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수비적인 안정감을 꽤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후반전에 이선철 감독의 또 카드가 분명히 뭐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케인든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뭐 케인든 선수가 무고사 선수에게 좀 집중이 됐을 때 좀 하나 정도 해결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창원까지 가야 되는 원정 경기인데 경남과의 비책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김현애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비기는 건 없습니다. 인천도 그 마음 버려야 되고요. 네. 반드시 승리. 그리고 또 하나 비기기 위한 템백이 아니라 10명이 전반에 수비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현대축구에서 10명이 그렇게 꽁꽁 잠그면 이거 뚫기 힘듭니다. 그리고 후반에 케인대가 11분에 들어가서 경남 수비수를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케인대랑 무거사가 골을 막 넣으면서 여유 있게 벌려놓고 다시 또 템백을 해서 아주 완승을 하는 그런 게 그냥 제가 그리는 비책입니다. 네. 조금 주의할 게 있다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방심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김효기 선수와 고경민 선수가 약간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리치가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하는 공간 창출이 용이해져요. 왜냐면 이제 인천에서는 김효기와 고경민을 경기를 한단 말이죠. 네. 제리치가 풀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높아요. 이럴 때 분호자와 이재성이 집중력 높게 제리치를 좀 꽁꽁 잠궈야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를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네.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우리 경남하고는 이제 홈에서 한번 이겼고요. 네. 원정에서 비겼어요. 지금 현재 네. 1승 1무고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는데 참 조심스럽게 한번 점쳐 보시죠.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경남도 지금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이 한 뭐 120명 정도인가요? 뭐 한 몇백 명 이상? 400명인가요? 예. 네. 그 정도 이상이 지금 원정을 간다고 하는데 분명히 부담스러운 원정이기 때문에 이기는 건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 막판에 극적인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로 생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멋진데요. 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또 재미를 위해서 다득점 승입니다. 2대 4로. 그러니까 경남이 홈이니까 2를 경남 앞에 두고 인천이 4골 넣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2대1 승리를 예측하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좋은 소식을 갖고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